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논문을 읽고 리뷰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콩콜 때 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겐인데요. 겐이 말 그대로 이제 생성 모델이 있고 적대적인 모델이 있어서 생성 모델과 그거를 판별하는 모델이 서로 싸우면서 여기 예시를 보면 알다시피 이제 도둑이 진짜 같은 지폐를 만들어요. 최대한 경찰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판단을 하면서 도둑이 점점점 이제 진짜 같은 지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GAN이라서 앞에는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제너레이티브로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하는 거고 어드바이서리얼은 이제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겐의 목표인데요. 우선은 모델이 최대한 진짜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 그것을 좀 질문을 줄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그럴듯한 데이터를 최대한 모델이 그쪽으로 가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90인데 몸무게가 뭐 20이다. 그런 데이터가 흔하진 않겠죠. 그래서 모델이 최대한 그 데이터에 맞게끔 피팅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겐 논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겐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Z라고 랜덤한 숫자를 제너레이터에 집어넣게 돼요. 제너레이터에 이제 랜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그런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페이크 이미지랑 진짜 이미지가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진짜다, 이 그림은 가짜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하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선 겐의 로스 펑션인데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별자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판별자가 그냥 x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진짜 데이터가 들어간 상태에서 판별자는 이게 진짜 값이니까 1로 최대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1이 돼버리니까 판별자 입장에서는 답의 값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판별자 입장에서 뒤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뒤에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가짜로 생성한 모델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짜로 생각을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옳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짜로 판별을 해야 되니까 0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의 값도 로그 1로 결정이 돼서 뒤의 값도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 해당 로스 펑션이 최대화로 되게끔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뒤에식만 보면은 이제 G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이 이미지가 경찰한테는 진짜라고 느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의 값이 1로 되는 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원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뒤의 값이 1로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로그 0이 돼버려서 굉장히 낮은 숫자가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너레이터에서는 이 로스 값이 최소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맥스 게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자 보면은 그 제너레이터는 Z값을 인풋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Z값이 무엇이냐 하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가지고 온 벡터인데 랜덤하게 우선은 처음에는 가지고 왔다가 이것을 계속 학습시키면서 이 Z값이 특정 피처들에 의해서 점점점 학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 랜덤으로 Z값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정말 랜덤으로 정규분포 형식으로 랜덤으로 진행이 되는데 점점 학습되면서 이제 특정 Z의 이 피처는 이 그림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점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구조를 뒤에서 저희 스터디할 때 실습도 같이 진행을 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너레이터가 랜덤한 Z를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제너레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를 동시에 받아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따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코드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생성을 해요. 좀 사진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지금 바닐라겐에서는 바닐라겐에서는 따로 CNN 스트럭처가 아니기 때문에 리니어한 걸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형식으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모델을 만들고 나서 우선 로스 펑션이랑 옵티마이저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 이미지를 포문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진짜인 레이블이랑 가짜인 레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코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경찰한테 진짜 이미지를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가장 이성적인 게 경찰이 그것을 진짜 이미지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미지랑 로스 값을 구해서 1이 나오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것과 동시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또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그 이미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이크 이미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페이크 레벨이랑 로스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로스 값을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진행한 게 지금까지 진행한 게 경찰 입장에서 경찰을 학습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경찰 학습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페이크 이미지에 맞는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그 원래는 이게 데이터셋이 그 옷 이미지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방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네. 경찰을 학습을 왜 시키는 건가요? 제가 놓쳐가지고.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시죠. 경찰을 학습을 왜 시키나요? 아. 어떤 목적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도둑이 정말 이상한 값을 주면은 경찰이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가짜 이미지니까 당연히 이건 가짜다. 너무 쉽게 그거를 결과를 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짜를 만드는 게 너무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진짜같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경찰도 똑같이 정말 세세하게 보는 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 색깔이 이렇게 단순하게 틀려서 뭐 틀렸다인데 이제 점점 도둑이 똑똑해져서 진짜같이 만드니까 경찰도 똑같이 더 스마트해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 경찰이랑 도둑이랑 그 학습시키는 그런 비중이 좀 달라요. 처음에는 그 도둑을 좀 더 많이 학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도둑이 너무 멍청하니까 일단은 먼저 많이 학습을 시키고 경찰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아, 그럼 그 경찰을 학습시킨 최종 목표가 그 이미지 인식을 잘하기 위한 건가요? 그럼? 네, 경찰은 최종 목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가 목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단순한 그냥 바닐라겐이었어요. 바닐라겐의 특성상 그 모델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결과가
불안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블랙박스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기는 한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정확하게 인간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가도 동일하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의 그냥 단순한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모델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 같은지에 대한 점수 내기가 너무 애매한 겁니다. 뭔가 딱 봐도 이거 진짜 같네. 그거를 점수화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것을 또 해결하는 게 디시겐에서 여러 방법론을 설명을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시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CNN 모델을 집어넣은 디시겐인데 왼쪽 위의 그림처럼 제너레이터 모델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CNN 아키텍처를 따라가지고 원래는 위치적 특성을 전부 다 제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살려두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처럼 뭔가 진짜 이게 방 사진 그림인데 좀 더 퀄리티가 훨씬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생성자가 단순하게 정답 사진을 단순히 그냥 기억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보여주면 사실 진짜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학습한 게 아니고 단순히 외운 거니까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평가 요소로 집어넣게 됩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와 거기에다가 그냥 정색하고 있는 여성을 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이라는 그 벡터가 없어지고 웃고 있는 것만 남겠죠. 웃고 있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색하고 있는 남자의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웃고 있는 남자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이 모델이 적어도 웃고 있는 거랑 뭐 여성, 남성 이런 정확한 그 피처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워킹 더 레이텐트 스페이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이제 왼쪽을 보고 있는 사람이랑 오른쪽에는 오른쪽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벡터들을 잘게 쪼개서 프린트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 보다가 가운데 보다가 오른쪽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적어도 이 제너레이터 모델이 중간중간에 그 벡터랑 피처 값이 제대로 학습됐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모델인데 이제 점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그 뒤에 또 인포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A팀의 CV팀의 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정통 4학년 재학 중인 박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간 이어서 저희가 인포간 그냥 논문 공부했었는데 이걸 당연히 간이 처음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도 많고 개선점도 많겠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이제 개선하고 발전시켰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장 배경인데 그래서 먼저 논문 제목에서 힌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해석 가능한 표현 학습을 하는데 정보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표현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쓰인다는데 아마도 컴공과에서는 자료 구조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 자료 구조도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숫자를 어떤 특정 순서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자료 구조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달라지죠. 이것도 저희가 숫자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다.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이거고,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에서도 저희가 뭐 고차원의 데이터가 막 있을 때 이걸 분류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뭐 특이값 분해 이런 거에서 차원 축소를 해주고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해석 가능하다는 게 뭔 뜻이냐? 그러면
이 마우스 컷을 보시면 제가 이 저차원의 요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뽑아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를 뽑아낼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뭐 갑자기 사람 얼굴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금발 백인 여성에서 갑자기 뭐 흑인 남성이 나오고 그러면 이 이동의 의미를 저희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쫙쫙 분해해서 저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분해를 해보자.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의미를 좀 더 알아보자. 이런 게 이제 이 논문의 목표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뭐 그냥 아까 앞서 설명한 간에서는 노이즈 벡터인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얼굴이라고 하면 피부나 뭐 감정 표현이나 성별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게 분해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정보를 최대화한다. 그럼 이제 정보가 뭐냐? 뭘 최대화하는 거냐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상호 정보량입니다. 수식이 많아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정의랑 안녕하세요. 정의랑 변론만 취합해요. 그래서 제일 첫 줄에 정의만 보시면 저기 DK라고 보이는 거 이제 쿨백 라이블러 발산입니다. 이게 두 분포가 있을 때 이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거를 이제 차이를 뱉어내는 매트릭이죠. 그래서 요 안에 이 P, X, Y 결합 분포고 이건 각각의 확률 분포. 이 두 개가 같으려면 무슨 조건이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그냥 말할게요. 그 X랑 Y가 독립이면 이 둘 곱한 게 왼쪽이랑 같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확동 시간에 독립일 때 뭐 A랑 B 교집합 확률이 그냥 A, B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수식은 알겠는데 뭔 뜻이냐 하면 X가 얼마큼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할 때 상관관계 강도를 설명해 주는 매트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줄만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노테이션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C는 저희가 아까 알아내고 싶은 코드 그거고 C로부터 뽑아낸 생성자 이미지.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해 보면 코드를 얼마큼 변화시켰을 때 이미지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 거냐 이 상관관계를 저희가 식에다 대입해서 앞서 그 민맥스 게임 그 했던 오브젝트 펑션의 뒤에 살포시 끼워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면 앞에 막 이게 보시면 G는 최소화하는 거든요. 이 식 전체를. 근데 여기 G에 보시면 이 G는 최소화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최대화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정보량 텀을 최대화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 그래서 여기도 또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잘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에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봤던 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식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요 마우스 커서 보시면 요 P, C, 기분 X 요거랑 여기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후 확률입니다. 이게 베이지안 아마 배우신 분들 아실 때 그 사후 확률이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X는 생성자가 아까 생성한 이미지 그럼 이 생성한 이미지랑 제가 알아내고 싶은 코드를 분포로 사용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이미 식에서 쓰고 있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안다고 치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분포입니다. 모르는 분포여서 이걸 그럼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보조 분포라는 걸 도입을 한다. 그래서 Q라고 저희가 잘 아는 분포 하나를 도입해서 모르는 분포를 좀 근사시켜 보겠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쿨백 라이블러 발산으로 이 모르는 분포를 잘 아는 분포로 이렇게 잘 근사시켜서 저희가 이 분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저값은 알 것 같고 이 최저값을 밀어 올려서 최대화시켜 보자.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Q를 도입하고 나서 이 세 번째 줄에서 이 쿨백 라이블러 발산이 있고 이게 0보다 큰 값이라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앞으로 부등으로 빼버리면 이제 뒤에 식만 남죠. 그럼 뒤에 식에서 이 빨간색 글씨만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 부분은 처리했고 이제 빨간색 글씨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샘플링하는 영역입니다. 샘플링할 때 이 부분도 수식 전개가 많은데 그냥
재미없으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약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 고속도로 가든 국도로 가든 어떻게 샘플링해도 비슷하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이 샘플링하는 그 수학적인 그냥 테크닉인데 그렇게 바꿔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란색 글씨 포함된 이 마지막 수식을 얻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수식은 이제 li로 놓고 아까 봤던 그 식에다 다시 이제 끼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g랑 d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조분포 q를 도입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q까지 같이 학습시켜주는 대상으로 이제 바뀌었고 이제 이 식을 최적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금까지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뭔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를 생성한 그 상관관계를 알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상호정보령이라는 걸 도입했고 그 상호정보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코드랑 생성된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최대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는 분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포 하나를 도입해서 근사시켜서 최저값을 밀어 올려서 최대화해주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의를 이제 기본 아이디어고 이제 그럼 이제 학습하는 영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이 저희가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간 구조고 이제 오른쪽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는 인포간 구조인데 달라진 점을 일단 처음 보시면 C1이랑 C2가 하나 새로 생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M리스트 숫자 데이터 기반으로 숫자 데이터셋을 할 때 기준이라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원래 노이즈만 하나 넣었었다가 이제 C1, C2란 걸 넣어주는데 여기 뭘 넣어주냐 하면 하나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인식해야 되니까 이거는 원핫 인코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C를 유기적으로 아까 변화시킬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이제 샘플링하기 위해서 얘는 유니폼한 분포를 사용해서 샘플링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자에 들어가는 모델은 노이즈, 아까 이산 분포, 연속 분포 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거짓 이미지냐 참 이미지냐를 판별하는 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여기 Q가 하나 생겼죠. Q는 아까 저희가 몰라서 그 근사하기 위해 도입한 분포고 여기서는 가우시안을 가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로스 펑션 3개를 쓰는데 뭘 쓰느냐 그러면 여기 참거짓 아까 경찰이 판별한다 했었죠. 참거짓을 판별하는 이 이진 엔트로피랑 0에서 9까지 숫자 하는 범주형 엔트로피 그리고 아까 이 Q도 학습시켜줘야 되니까 Q도 이제 가우시안 분포인데 얘는 이제 로스 펑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음의 우도 함수를 씌워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봤던 식이고 이 앞에는 샘플링이고 뒤에는 상수, 뒤에는 여기는 이제 최대화하는 대상이고 요거를 이제 이쪽만 따온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이제 로그를 씌우고 얘는 이제 최대화하는 거였죠.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음의 로그 우도를 씌우면 되겠다. 이건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럼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냐? 이 파란 네모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이 네모 박스를 제가 코드로 옮겨서 오른쪽 코드처럼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보조적인 팁인데 제가 아까 앞서서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도 알고 보면 이항 분포라고 하는 베르누이 분포를 이제 로그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사실 이렇게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가 되냐 하면 MSE 잘 아시고 계신 그 민스퀘어드 에러 그게 되는데 그럼 사실 그럼 여기서도 MSE 쓰지 왜 이거 새롭게 만들어서 쓰냐라고 하면 사실 여기 보시면 분산이 들어가죠. 사실 분산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이 식만 남게 해서 여기만 하면 MSE랑 똑같은 형태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생성하면서 계속해서 분산이 바뀌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주려고 새로운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지겨웠을 텐데 이제 결과를 빠르게 보시죠. 그래서 여기 통상적인 관은 잘 이제 상호 정보를 못 잡아내는데 얘는 잘 잡아내더라. 그래서 최대 엔트로피 HC로 빠르게 수렴하는데 이 2.3이라는 건 그냥 M리스트 데이터셋에서 그냥 숫자고 이 데이터셋마다 바뀌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왜 최대 엔트로피가 HC냐?
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또 직역도로 봤던 식이죠. 여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Q가 P랑 비슷하잖아. 아까 앞에서 0으로 다 사라지고 뒤에 있는 HC만 남게 돼서 그래서 HC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될수록 우리가 근사하기 위해 도입했던 분포가 모르는 분포를 잘 학습해 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결과인데 요 보시면 이제 아까 0부터 9까지 잡아낸다고 해서 잘 잡아내는 방식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요 밑에 있는 두 장을 보시면 되는데 두 장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아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저희가 유니폼하게 분포를 했죠. 그래서 쭉 이렇게 회전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글씨 두께가 얇은 거에서 굵은 거로 쭉 변화해 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 검은 배경에 흰색 글씨이기 때문에 뭐 크게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특징이 많은 얼굴 데이터셋으로 해보면 여기 보시면 방위각이니까 얼굴이 회전하는 거 혹은 고개 들고 내리고 이런 거 아니면 얼굴에서 명암 그리고 얼굴이 넓적한 사람이나 좁은 사람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잘 잡아내는 걸 볼 수 있다. 가구 데이터셋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재밌었던 점은 의자인데 이 폭이 넓어질수록 마지막에 소파로 변하는 이런 것도 좀 재밌었던 요소고 그래서 뭐 너무 어렵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세 줄 요약 좀 해달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데이터를 근사해서 새롭게 뭘 만들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고 이 제시한 과정에서 상호 정보량 연결을 활용해서 해석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핵심 알견 이런 상호 정보량을 포함시키는 방식은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런 명분 오토인코도 저런 데도 적용 가능하고 뭐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고차원 데이터를 해석하고 뭐 상관관계 높은 피처를 발견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네요. 네, 그러면 발표 마치겠습니다.